원래 모디가 이름으로 모디 정권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NDA 정권이라고 해요. 네. 연합 정권으로. 연합 정권.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파워 센터가 많아졌어요. 모디 총리 말고도 예. 다른 당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도랑 거래를 하고 싶으면 지금 오히려 한국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파트너들이 오히려 많아진 셈이다. 인도 시장 보면서 민주주의가 있고 시스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야당 계속 35년 동안 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국처럼 좀 없을 갑자기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도하고 한국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없어요. 인도에서 사람들이 네. 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니면 좋아합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몰래 쏙쏙 빼먹어 보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런 분이 오셨네 싶을 만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인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서 모신 분인데요. 네루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에요. 산딥 쿠마르 미슈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못합니다.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오실 때는 내가 대답을 할 때는 영어로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그 정도면 뭐 굉장히 잘하시네요. 산딥 쿠마르 교수님은 네루대에서는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국제관계학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걸 가르치십니까? 저는 한국 정치, 한국 외교 관계, 그다음에 동아시아 안보, 예, 이런 그다음 문제 이런 제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 학생들에게. 인도 학생들한테. 인도 학생 우리도 요즘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인도도 한국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우리 관심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에서 외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학생들이 그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네. 저는 한국인들이 인도에 관심 갖는 이유는 알겠어요. 인도는 큰 나라니까 인구로 보면 세계 넘버원이고 뭐 특히 이제 중국이 뭔가 좀 지는 나라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다음 중국의 역할을 어디서 할까 싶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이기도 하고 인도가 인구도 많고 큰 나라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알겠는데 인도가 거꾸로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건 조금 특이하기는 하다. 적어도 세 개 제가 이야기할까. 하나 경제,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문화. 이게 이 세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도 아주 전 세계에서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요? 인도 입장에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 저 말고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 말고도 인도 사람들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 기술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기는 하나 뭐 일본 기술, 중국 기술, 뭐 미국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넘버원들은 아니잖아요, 한국이. 제일 중요한 것 아마 한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본하고 한국 거의 비슷하지만 경제 기술 쪽으로. 그런데 한류 쪽으로 아마 이미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인도 이슈 중에 총선이 있었죠. 네. 총선이 있어서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꽤 접하긴 했습니다. 모디가 이기긴 이겼는데 거의 진 것처럼 이겼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정치적인 파트너들과 연정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를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좀 보충해 주시거나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끝이 아닙니다. 아마 모디 총리가 지금도 원래 NDA 그 있잖아. 연합 있잖아. 그래서 NDA가 지금도 아마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데모크래틱 알라이언스가 지금도 293석. 그리고 아마 모디 총리가 원래 아주 좋은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합, 코얼리션 거버먼트가, 코얼리션 정권가 이게 처음 아닙니다. 원래도 인도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도의 연정이 처음이 아니라서 늘 자주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 모디는 별로 뭐 충격을 받았다거나 고민을 한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크게 그렇게 없을 겁니다. 네. 그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쪽이에요. 인도에서도 아니면 교수님의 약간 독특한 생각입니까? I think already NDA was there. 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So BJP was the main party, political party. 예. Now all the parties they were together running the government last time also. 이번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냥 BJP 그거서 원래 like last time they had 303, now they have 240. So their seats have gone down. But otherwise they were collectively running the show. Maybe this time also they will collectively 같이 아마 할 겁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뭐 민심의 변화 내지는 우리가 좀 요거는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다 하는 점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Now I think 지금 아마 우리 모디 정권 보면 아마 지금 원래 모디가 이름으로 모디 정권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NDA 정권이라고 해요. 연합 정권으로. 연합 정권. 예. 그렇게 네.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파워 센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모디 총리 말고도 예. 다른 당 DDP 당 찬드라바부 나이두 예. 그다음에 JDU 니티스 쿠마르 이런 지도자들이도 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도랑 무슨 거래를 하고 싶으면 if you want to reach out India, you want to deal with India, you have more options to deal with India.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한국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파트너들이 오히려 많아진 셈이다. 그리고 그 파트너들이 다 꽤 발언권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이제는 모디한테 줄 서지 않더라도. 네. 그 많은 서방 언론이 약간 좀 놀랐던 것이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하고 실제 개표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달랐다.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하는 이제 호기심도 있었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가도 막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었잖아요. 원래 출구조사가 잘 안 맞습니까? 원래 아마 좀 출구조사 여러 가지 문제가 인도에서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아마 특히 안 맞았어요. 많은 출구조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만 아마 특히 북인도에서 예. 아마 출구조사가 잘 캡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 특히 우타르프라데스 같은 큰 거기 80석 정도 있어요. 예. 우타르프라데스 하나 주 있습니다. 그래서 80석에서 33석만 BJP가 얻었어요. 아하. 이게 진짜 지난번에 63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아마 이게 누구도 이게 캡처할 수 예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 아마 남인도에서 BJP가 아주 잘했습니다. BJP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가 많이 올라갔어요. So in North India, BJP got some percentage loss of vote, and that resulted into losing seats. In South India, they got more votes, but that did not convert into seats. 알겠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잃은 의석을 남쪽에서 회복을 조금 하긴 했으나 못 미쳤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맞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로 그런데 그 출구조사는 꽤 정확한 편인데 왜냐하면 어디 찍으셨어요? 괜찮아요. 저한테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가 다르다는 건 출구조사 결과에서 자기가 찍은 사람과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뜻인데 그게 그래서 인도인들의 뭔가 생각이나 성품이나 혹은 그걸 반영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마 원래도 인도에 출구조사가 들린 적 많습니다. 이번에 특히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것도 있고 안 많은 것도 있어서요. 근데 이번에 아마 여러 가지 그리고 보통 모디 총리대에서 선거 전에도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거의 73%, 76%까지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출구조사도 아마 이게 모디가 꼭 이길 거다. 그런 바이어스가 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보면 만약에
출구조사도 만약에 많이 틀리지 않아 만약에 지난번에 BJP 당이 거의 38% 표를 받았어요. 예. 2019년 올해 37% 받았어요. 네. 그래서 거의 1%만 차이가 있어요. 총 득표율은 그래서 그 득표율로 만약에 거의 비슷하니까 출구조사에서 비슷한 자리도 나올 거, 석도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메터드가 없어요. 어떤 방법 없어요. 출구조사에서 몇 프로 표가 네. 어느 쪽으로 가는지 거기까지만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석을 이 메터드가 없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예상해야 돼요. 좀 guess해야 돼요. 출구조사를 그럼 그 선거구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 저도 그래서 득표율은 비슷했는데 의석은 많이 줄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선거구별로 조금씩 다른 결과가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인도를 많이 알리기도 알렸어요. 우리도 그래서 모디 덕분에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했는데 많이 만나보시기도 하고 한국인들과 이야기해 보시면 혹시 모디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게 혹시 좀 있습니까? 모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에서 실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래도 연합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디 총리가 계속 잘할 거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디 총리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 봐요.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 보니. 보면 그치도 아닙니다. 아마 사실은 저는 정치학, 국제 정치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좀 뉴트럴하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모디 정권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보면서 각각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여기 보면 아마 모디 총리의 성공하고 실패를 제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3% 7 트릴리언 미국 불 정도 있습니다. GDP가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5번째 경제. 우리 수출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750 빌리언 플러스 불 정도 우리 수출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공항, 도로 여러 가지. 그런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직도 unemployment 아주 큰 문제 있고 아직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차이가 아직 빈부 차이가 좀 많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인덱스에서도 좀 인도가 떨어졌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스킬 인디아, 스마트 시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분 시작하셨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디 정권을 보면서 우리 좀 아주 쉽게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잘한 분야도 있고 그렇게 잘 안 한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던 시기에 민주주의는 후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당연히 한국 공부하시니까 아실 텐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고 뭐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인도 국민들이 대부분 아마 우리 70년 동안 지난 70년 47년 우리 독립 후에 우리들이 보통 우리 경제적으로 잘하지 않았지만 우리 민주주의로 진짜 잘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도 아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만약에 우리 이번에도 선거에서 모디 만약에 그렇게 민주주의를 그렇게 좀 어려울 때도 선거에서 모디가 거의 60 넘게 63석 정도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도 민주주의가 아주 강하고 선거 위반배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지역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 정권이 있고 주 정권 있고 주정부 있고 뭐 중앙정부 있고 지방정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법원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도 있고 아마 인도 대해서 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도 미디어 대해서 좀 그렇게 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야당적으로 너무 많이
좀 기어들고 좀 많이 기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은 freedom of speech, press freedom이 약하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가끔 가다 이게 자유가 있긴 있지만 네. 아마 저도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그런데 미디어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경우가 있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인도는 그러나 경제 발전보다 먼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뤘던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이 꽤 있는데 모디 기간 동안에 경제는 발전했으나 민주주의는 좀 후퇴한 것 같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워해요. 인도 국민들이.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그런 것도 있어. 인도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 인도가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경제 발전도 아주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사력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우리 큰 나라로도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에서 거의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젊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거의 우리 에버리지 에이지가 거의 28year입니다. 인도 에버리지 28세. 28세. 그럼 이거 아주 좋은 점 많이 있어서 사실은 경제 발전, 군사력 발전하면서 인도가 좀 리서전트하고 있어. 새로운 인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 우리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그쪽으로 우리 인도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도 우리 전 세계에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So we are looking to have more cultural and civilizational element in our identity. 그래서 BJP 당 성공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인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도 문화, 인도 시빌라이제이션과 어떻게 좀 더 그래서 아마 인도가 이런 트랜지션에서 나가고 있어요. 정치에서도 그런 아마 좀 그런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인도에 대한 자부심들이 스스로 더 높아졌다. 인도 국민들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번이 그럼 모디의 임기가 이제 앞으로 5년 있죠? 마지막 임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계속 또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마지막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번 총리 계시고 그 다음에 3번 주 총리도 계셨어요. 치프 미니스터 구자라트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임기 끝나면 거의 he would be 78year old. 78 year is quite you can say. So I think he will give way to some other people. 근데 만약에 이거 없어도 아마 이게 인도에서 그게 무슨 there's no bar. Somebody can become prime minister many times. 여러 번 그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수상들은 생기고 있었으나.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주방 정권 보면 진짜 재미있는 거 있어요. 거기 보통 시킴하고 우리사 주에서 치프 미니스터가 24년 계속 있었어요. 특정 지역에서 총리가 계속 배출됐다는. 네네. 그래서 여러 근데 지금 만약에 3번 이상 정권 잡은 주에서 치프 미니스터들이 적어도 거의 24, 23. 그래서 이게 큰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다. 인도에서. 근데 인도 정부 47년부터 네헤루 총리 다음으로 아마 3번째 계속 긴 임기를 유지하는 중에서 모디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네헤루가 네헤루 당이 항상 메조리티 자기 얻었어요. 그런데 모디가 이번에 2번 자기 하다가 이번에 연합으로 총리를 됐습니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한국에 보도되는 것들은 모디 총리가 힌두 쪽을 지지하고 힌두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무슬림에 대한 탄압, 압박 이렇게 해서 이른바 갈라치기라고 하나요? 정치적인 용어로는. 그게 밖에서 보기에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알겠는데 저러다 갈등이 좀 심해질 것 같은데 하는 걱정도 같이 합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 인도 국내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한 가지 그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런 장면 보면 인도 우리 외교부 장관 쓴 도건책입니다. The India Way. 그다음에 Why Bharat Matters. 바라트가 아마 힌디어로 인도 이름 예. 우리 바라트로 합니다. 바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라트가 옛날 인도 그런 있잖아요. 문화, 그 culture, civilization. 그래서 아마 인도 국내 정치에서 이게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아이덴티티 대해서 인도가 1947년 만든 나라예요. 헌법으로 만든 나라예요. 예. 아니면 옛날부터 2000년, 3000년 전부터 이게 계속 나오는 문화적인 그런 political identity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힌두, 무슬림 갈등감도 가끔 가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마다도 좀 만약에 남인도에서도 사람들이 좀 북인도 사람들이 많이 정권을 잡았다 그런 느낌이 들. 근데 이런 거 있지만 아마 제가 그런 하나씩 보지 않고 이게 큰 변화를 제가 이런 컨테스트가 이런 갈등가 그 우리 인도가 어떤 인도 있는지 이거 옛날에서 나오는 인도예요? 아니면 1974년 만든 인도입니다. 1947년의 인도와 옛날로부터 내려온 인도 뭐 둘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인도인들에게는. 인도 입장에서 우리가 1947년 만든 인도에서 우리 유럽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방식대로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를 그렇게 우리 잘 이끌어가 보자. 근데 우리가 문화적인 우리 전통적인 여러 가지 것을 우리 잊어버렸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 발전하면서 군사력 좋아지면서 우리 다시 그런 옛날의 전통적인 인도도 찾아보자. 그런 아마 이야기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질문 드린 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수상은 이제 힌두 쪽에 이걸 싣고 또 이슬람은 배척하고 하는 것들이 뭐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었고 당연히 있었으니까 뭐 남 얘기할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게 보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걱정을 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저 설명으로 넘어가셔서 이게 어떤 맥락으로 그 인도와 이슬람의 그 갈등의 설명이 되는 건지 그 맥락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인도의 그러니까 세쿨러 컨트리잖아. 세쿨러. 우리 나라에 어떤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 다 종교들이 똑같아요. 우리 다 종교를 아주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권 잡으면서 모디 총리 아니면 BJP 당 여기에서 많은 좋은 점도 만약에 어떤 만약에 웰페어 스킴도 만약에 쌀 줍니다. 이것도 다들한테 똑같아 줍니다. 만약에 어디에서 뭘 전기를 거기까지도 도로 만듭니다. 다 똑같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어퍼튜니티도 계획도 어떤 종교적으로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권 응원하면서 아마 이런 느낌이 더 있었어요. 보통 아마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사이드라인 되고 힌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 중심으로 정권과 뭘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아마 사실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퍼셉션도 그것 많아요. 그 언론에서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원래도 만약에 어디 인도에서 어떤 힌두 사람, 이슬람 사람이랑 싸웠어요. 근데 원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나오면 바로 이게 힌두, 무슬림 달라져서 정권 잡아서 그래서 이게 컬러를 이게 조금 그럼 과장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 정도가 좀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제 힌두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 정도가 물론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과장되어서 BJP랑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분들이 입장에서 BJP 정권 잡으면 우리 입장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BJP 당을 보통 80%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BJP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구에서 거의 80% 정도 힌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 그 BJP 당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도 관심이 있고 코нг레스하고 다른 야당의 쪽으로도 관심이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직 한국은 인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죠. 인도에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 치고는 한국이 우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수업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한인 관계를 가르칠 때 예. 만약에 지난 30년 역사를 이야기하면 잘했다 못했다 하면 어느 정도 잘했다. 왜냐하면 30년 전부터 지금 비교하면 왜냐하면 우리 무역 숫자가 예. 그때 1990년 거의 1 빌리언 불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28 빌리언 불 정도 있어요. 28 빌리언가 있어요. 예. 그럼 많이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잘했다고 아마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쪽만 했다. 그렇게 하면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인도에서 들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나 한국어 전공하렵니다라고 하면 시험 봐서 입학하고 그래서 입학 점수가 제일 높아요? 네, 한국어가? 제일 높습니다. 네루대학교에서 제일 높습니다. 한국어가? 네. 2등이 어디입니까 그럼? 2등 아마 중국어였을 겁니다. 중국어? 아마. 잘 모르지만 인도에서 배우기에는 한국어가 좀 어렵죠? 어순도 좀 다르고.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만약에 북인도에서 많이 쓰는 우리 언어가 힌디어예요. 예. 저는 힌디어를 합니다. 그런데 힌디어하고 문법하고 다른 것 너무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한국어가? 비슷해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김 선생님 시장에 간다. 네.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김 goes to market. 그렇죠.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근데 인도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영어로 보면 좀 어렵지만 힌디어로 보면 좀 더 쉬웠어요. 오히려 어순이 같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인도 사람들이 원래 좀 우리 멀티컬처럴 언어도 많고 네, 문화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소리에 대해서 감각이 좀 있습니다. 인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네. 아마 우리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렇게 잘 배워요? 잘해요. 우리 학생들 진짜 잘합니다. 그럼 통 모르다가 몇 년 정도 배우면 꽤 잘합니까? 2년 정도 배우면 아마 2년 어느 배우면? 정도 생활 속에서 3프로 TV를 인도에서 인도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는 용도로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도 3프로 텔레비전 인도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특히 경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슈들 주로 이제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 많이 그다음에 하죠.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너무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수 진보 말고 네. 그쪽으로 많이 하니까 우리 이슈를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3프로 TV 보면서 네. 한국어도 좀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슈를 많이 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가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특히 인도 이야기 같은 경우에 진짜 인도에서 많이 보시더군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럼 오늘 여기 교수님 나오신 거 학생들이 보고 반가워하겠습니다. 아마 반가울 겁니다. 근데 저희는 밖에 나가면 한류가 뭐 유행이라더라 이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것도 역시 미디어를 통해서 듣다 보니 약간 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보시기에는 어때요? 진짜 한류 진짜 제가 인도에서 거의 24년 정도 예. 제가 한국어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면서 인도에서 한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단계가 있었어요. 예. 한류 1.5가
거의 98년, 99년, 2000년 그때도. 근데 그때 한류가 전체 인도에서 아니고 거기 노스이스트가 있어요. 예. 몇 개 질게 주가 있어요. 거기 아삼, 머니푸르, 메갈라야, 나갈랜드, 미조람 그쪽으로 한국 드라마, 한국 K-pop, 한국 영화 많이 인기가 얻고 그래서 이게 1.5에서 거기에서 많이 한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5가 나오면 한류 2.0가 이게 2000 거기 코로나까지 이게 아마 다른 도시에서도 큰 도시에서도 만약에 뉴델리 특히 한국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이 있는 그 타밀나두 현대가 있어요. 델리 쪽으로 노이다 쪽으로 삼성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도 큰 도시에서 이게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 우리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컨텐츠를 못 썼으니까 아마 그 층에서 특히 스퀴드 게임, 그다음에 BTS, 그다음에 블랙핑크 이런 게 진짜 많아졌어. 인도가 큰 나라지만 거기에서 거의 1억 정도 사람들이 BTS를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 세계화가 어떤 세계가 있어요. 특히 거의 기술,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유튜브,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카카오톡, 왓츠앱 이런 게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가 나와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경제 발전하고 만약에 정치적인 입장도 다를 수 있지만 이란 가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가도 미국 가도 유럽 가도 일본 가도 동남아시아 가도 정치하고 경제 입장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있었으니까 문화적으로 같은 노래를 듣고 싶어요. 같은 음악 듣고 싶어요. 같은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계화로 이런 콘텐츠가 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 한류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제일 재미있다. 제일 나요. 제일 재밌고 낫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계속 그 서플라이도 됩니다. 그렇죠. 계속 넷플릭스 만드니까. 원래 그거 있잖아. 오빠 강남스타일. 이게 하나만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인도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았는데 근데 계속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만드는 한류 콘텐츠가 계속 나오니까 전 세계에서 그 디만드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계속 인기가 더 유명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인더스트리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하지는 않나 보군요. 인도 아주 지방 제가 올해 1월 어떤 발표로 인도 어떤 지방 그 거기 하나 작은 학교 있었어요. 거기 가서 거기 학생들이 영어도 못합니다. 근데 BTS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걸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인도로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해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만약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커서 좋은 직장 다닐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인도에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부터 조금 프로 코리아 있어요. 프로 코리아 쪽으로 좀 좋은 감정 가지고 있어요. 좀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면 좋을 겁니다. 아마. 인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좀 주의하면 좋습니까? 주의 중에서 아마 좀 한 가지 인도 대해서 전에 좀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게 100년 인도, 30년 인도, 10년 인도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 시각 갖고 같은 생각 갖고 인도를 보는 것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고 주의해야 될 그다음에 거고. 인도에서 여러 가지 인도에서 그런 거 있어요. 인도에 사실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서 인도에서 과거, 현재, 미래 같이 산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가서 어떤 경험했어요. 그 따라서 인도대에서 이미지를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인도대에서 어떤 이미지 만약에 인도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그럼 인도 불친절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인도 사람들이 부자 사람도 많아요.
우리 인도에서 제일 부자 사람들이 두 분 아마 삼성 이건희 보다 아마 2배 정도 돈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인도가 너무 다이버스니까 너무 다양성 너무 많아서 인도 대해서 쉽게 인도 좋다 나쁘다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다 쉽다 결론 내리지 이렇게 마라. 하는 것보다 좀 생각하면서 조금 잘 좀 준비하면서 인도를 하면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거 인도에서 만약에 지금은 만약에 특히 지금도 우리 일본하고 인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근데 일본가 너무 먼저 시작했어요. 인도에 진출하는 게 빨랐다는 거죠. 일본이. 예. 거의 80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 그때 아주 전에 다른 나라들이 보기 전에 아마 인도에 계획했다 이런 거 알고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같은 거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도 인도의 현재를 보면서도 생각하고 근데 인도의 미래를 보면서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좀 인도 쪽으로 더 해야겠지 좀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되지 않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스스로 보시기도 인도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봐도 복잡합니다. 쟤들이 저렇게 착각하거나 내지는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도 이해는 돼 싶어요. 복잡합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인도에서 어떤 많은 이야기하면 그 반대말도 맞을 겁니다. 이런 정도 이 정도 복잡하니까 우리도 그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너무 불편하면 그럼 우리도 인도 여행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회에서도 인도 경제에서도 지금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인프라부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인도인들은 인도에 대해서 뭘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민주주의로 잘했다. 데모크라시. 그거 하나 있고. 그 두 번째 우리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문화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것도 우리 좀.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수학하고 영어로 잘 알다. 그건 진짜 잘하죠.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계획적이 좀 지능도 높고.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인도가 너무 다양성 있지만 너무 멀티컬처럴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니 월드가 이게 작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성공되면 전 세계도 성공될 인도에서 평화가 우리가 만약에 싸우면 전 세계에서도 같이 살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는 대체로는 경험상 선진국들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만 또 교육도 따라가고 하면서 같이 정착이 되는 거다. 실제로 언더디벨롭드 컨트리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도입하려고 하다 보면 또 쿠데타 일어나고 또 뭐 악순환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독특하게 경제 발전보다 민주주의를 먼저 잘 이룬 나라고 꽤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섣불리 자주 나서지 않고 우리나라만 해도 몇 번 나왔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뭐 비결, 이유, 배경 뭐 어떻게 해석들을 하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인도에서 좀 중립적으로 가는 그런 미들 파트 이런 인도 성격가 좀 있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아마 인도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안 가고 저쪽으로도 많이 안 가고 중간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민주주의 그거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극단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인도에서 민주주의가 서로 잘 얘기해서 하면 되지 뭘.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 우리 오랫동안 독립운동하면서 영국 사람들이랑 싸우면서도 우리 민주주의 활동을 좀 배웠다. 그래서 우리 1947년 후에 우리 지도자들이 보통 대부분 다 독립운동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 계셨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운동할 수 있어 어떻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교육받았다고 좀 experience 경험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도 아마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도가 너무 큰 땅, 큰 나라니까 강제로 하면 독재자로 하면 이게
이게 큰 나라를 이렇게 좀 이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도는 그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어떨까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지금은 모디가 다른 외국 자본에 대해서 웰컴 하면서 잘 받기도 하고, 근데 되게 이제 인도처럼 빠른 성장이 일어나는 나라에 투자할 때는 걱정이 성장이 꺾일 거다 이것보다는 저 갔다가 외국 자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나라가 좀 폐쇄적으로 되거나 돈 가져오기 좀 어렵게 되거나 그럴까봐 좀 걱정인 기업인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중국에서도 뭐 일부 경험도 했었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제가 여기 보면 1991년부터 예. 우리 자본주의를 진짜로 사회주의를 우리 그만하고 예. 경제 개헌을 우리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만약에 여기 보면 원 파티 메저리티 있었는데 한 카ಂಗ್ರೆ스 당만 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코일리션 거버먼트 있었어요. 예. 연정. 예. 연정 정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0년 연간 정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모디 총리가 두 번 그 원파티 메저리티. 원파티도 있고 또 연정. 근데 보면 경제 정책 방향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당에서 여러 당이 다 연합으로도 정권 잡을 때도 우리 경제 정책 방향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권 바뀌어도 아마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특히 코로나 이후에 몇 가지 좀 만약에 인도가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거기 참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어떤 Self-Reliant India, 아트머니르ഭर भारत 이런 슬로건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 입장에서 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자본주의에서 사실은 크게 차이 없을 겁니다. 아마 프로핏가 중요하니까 예. 인도 시장 보면서 민주주의가 있고 시스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야당 계속 거의 35년 동안 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국처럼 어려움 좀 없을 수만 갑자기 바뀐 경우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도하고 한국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없어요. 서로 꼬인 역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서로 모릅니다 아니면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없어요. 인도에서 사람들이 네. 한국 대해서 모릅니다 아니면 좋아합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한국도 인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많이 모르지.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인도인들의 생각은 대충 전해주셨고, 근데 이제 저희는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와는 좀 경쟁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랑 친한 나라는 우리는 그리 또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면도 심지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도는 그럼 일본이랑 더 친하냐, 한국이랑 더 친하냐, 느낌이 어떠냐, 이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인도하고 일본 관계도 좋습니다. 예. 인도 오래전부터 인도가 일본이 인도에 진출했었죠. 예. 그때 식민지 시대도 우리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랑 무슨 편지로도 주고받고 그 방문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러빈드나트 태고르 선생님, 태고르 선생님도 방문하시고 근데 아마 이런 게 있어도 인도하고 한국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인도, 일본 경제에 대해서 우리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 보면 제가 거의 지난 10년 동안 우리 무역 숫자를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항상 인도가 한국이랑 무역 잘하고 있어요. 10년 계속. 그러네요. 무역액이 예. 수출입 수입액 더한 숫자죠.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아마 인도하고 한국 무역 관계가 인도하고 일본 관계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일본 투자가 인도에 많답니다. 투자 많이 했어요. 네네. 거의 35빌리언 불 정도.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6빌리언 불 정도. 근데 사실은 거기도 만약에 원래 2004년, 2005년 네. 포스코가 인도에 12빌리언 불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 성공되면 그것도 우리 거의
20불 정도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 투자도. 그래서 아마 인도하고 한국 관계도 이렇게 나누어서 인도하고 일본 관계하고 인도하고 이게 비교서 하는 것보다 인도 입장에서 우리 인도하고 일본 관계도 좋고 우리 인도하고 한국 관계도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한일 관계 가까워지면 인도가 편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네. 2009년, 2010년 한번 한일인 예. 이게 트라이레터럴 거기 2.0 다이alogue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2년, 3년 계속 한번 인도에서 하고 한번 도쿄에서 하고 이게 3개국 무슨 정상회의 이런 게? 정상회의 같이 그 공식적으로 아니고 근데 팅탱크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내믹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셋이 잘 지내다가 둘이 싸우니까 네. 좀 서먹하더라. 저도 한국에서 인도와 관련한 비즈니스 하는 분들 모임에 한두 번 가봤는데 이제 인도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다 다르더군요. 네, 맞습니다. 자기 경험 따라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믿지 않고 인도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믿지 않고 가보면 아주 믹스 인도를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의 무역 상대로서 혹은 중국이 G2였다가 이제 별도로 좀 고립되기도 하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인도가 중국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시선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그렇긴 하나, 한쪽에서는 또 인도가 중국과는 너무 다르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마을을 그냥 일주일 만에 다 없애줄 수 있는데 여기다 공장 지으라고. 인도는 시간 진짜 많이 걸린다. 도장을 막 100개 받아야 되고.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인도에서 만약에 지난 10년 동안 네. 우리나라 그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 ease of doing business. 그래서 ease of doing business에 인도가 거의 90등 정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거의 30 거의 무슨 40 정도 왔어요. 좀 많이 올라갔어요. ease of doing business가. 그리고 두 번째 거 만약에 인도의 민주주의에서 어떤 정책을 시작할 때 이게 우리 좀 예산할 수 우리 좀 우리 개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빨리 바뀌지 않아요. 너무 만약에 하루에 누구 하면서 이게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 프로세스적으로 바뀌니까 기업들이 그 따라서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 같은 나라에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들을 거기 누가 땅을 주셨어? 그 롯데가 주셨어요. 그럼 롯데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인도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아마 이게 너무 갑자기 바뀔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인도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 되셨어요? 저는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 석사제 국제 정치로 했어요. 근데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한국 외교 관계에 대해서 한 제목 들었어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 교수님은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제가 가서 또 앞으로 또 한국 하고 싶은데 교수님 괜찮아. 그럼 지도 교수 되고 그분랑 계속. 그래서 학위 받고 네. 최고의 대학 네루대학교에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박사 받고 거기서 교수도 하시고. 네. 제가 선택 잘했다고 봅니다. 한국을 선택한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감도 많이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원래 한 가지 더 원래 한국학 아니면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아마 애국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애국 연구원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유럽, 미국 쪽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도에서 외국에 대한 국제관계를 배우려면 유럽, 미국 공부를 먼저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동아시아, 한국학 쪽으로 조금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동아시아, 한국학 쪽으로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일로 제가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학생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명하고. 한번 인도에 오면 제가
알겠습니다. 가서 똑똑한 학생들 저도 언제 한번 2달 정도 방학 받아서 가서 그 근처에 에어비앤비에서 묵으면서 우리 학교 기숙사에도 발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네네. 자, 여러분 2% 조만간 인도 갑니다. 네, 오늘은 자와할랄 네루 대학의 산딥 교수님 한국에 자주 오신다고 하는데 모시고 최근에 인도와 관련한 궁금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인들 좋아하고 특히 한류가 실제로도 계속 산업적으로 좀 작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교수님 또 종종 그럼 한국에 오실 때 또 아니면 또 인도에 가실 때도 네네. 그 텔레컨퍼런스 하면 되니까요. 네네.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전화 드려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